당시 이후 또 시민들하고 대화되는 그런 좋은 문화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조성비가 19억이나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 19억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시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특수한 케이스지. 특수한 케이스인데, 다만, 문광부의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BC 분석을 했을 때 최대한 베네핏이 크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예? 아까 중형 모델 해가지고 무슨 7만 명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봐요. 아니, 지금 솔금미술관만 해도, 1년에 15만 명씩, 15만 명씩. 그 다음에 알천미술관에 12만 명씩 오잖아요. 이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무슨, 우리 시립미술관 멋진 거 하나 짓는데 7만 명 수요 추정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자리가 기본계획 필요 보고회라고 하면, 여기만 앞에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줬었다면,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경계를 표시를 해서, 요 지역은 시립미술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요 지구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구역이다. 요거까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제일 이쪽 그리고 오늘 보고회를 위하여 용역사 주식회사 I2D 대전 충남지사장 박종진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보고는 박종진님께서 PPT 자료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여건 분석, 기본부상과 기본계획, 운영계획 등으로 마지막에 총 사업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신라 중심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 미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주시에 통일신라이고 근대까지의 어떤 미술사를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원형을 이번 미술관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이라든지 솔거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사업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은 기초조사와 입지, 그리고 또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기타 사항들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무엇보다 문화예술, 경주시민의 문화예술 증진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고고미술, 신라만의 어떤 그 고고학적 미술과 현대미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융합시키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경주시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지 명소로서의 한 군데를 더욱더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경주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체험 인프라를 확대하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석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주 예술학교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경주의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북지역, 경주를 포함한 경북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환경이라든지 법인, 단체, 여건들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경주시가 4개의 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경주는 아트페어를 통해서 어떤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센서스나 좀 기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솔건미술관과 알천미술관의 여건, 현황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최근에 미술관의 트렌드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소장품에 의존해서 미술관의 역할들이 나타났다면 20세기 들어서는 미술단체가 국제적인 전시를 주도하면서 국제성을 띈 어떤 미술품 위주로 간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미술품의 중요도보다도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라든지 또 교육적인 가치 아니면 에코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색다른 미술의 세계를 제시하고 미술관의 기능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품이 없는 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장품 위주의 어떤 전시에서 어떠한 전시의 구성이라든지 작가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소재 그리고 또 어떠한 생활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대구미술관과 인접지역인 포항시립미술관의 지금 여건으로 관광객들이 이쪽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방문객 수가 굉장히 적지만 20만 명 이상의 비교적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연합 시립미술관으로만 저희가 따졌을 때 유사한 미술관들의 모든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떠한 컨셉이나 테마로 미술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소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밖에도 전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획이라든지 특별 전시 또는 인력 부분들도 운영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어떤 미술관으로서의 발전 방향은 다양한 콘텐츠를 연출하는 부분, 그리고 경주 시립미술관만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해서 국내적인 어떤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작가들도 우리 경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활용도, 그러니까 전시실을 단면을 통해서 조금 확대하거나 아니면 연장할 수 있는 두 개의 전시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황성공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법적인 검토나 규제를 봤을 때도 황성공원이 가장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또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노동동 운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같이 질 수가 없는 여건이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황성공원밖에 없다는 그런 여론들을 도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를 보고 계실 때 황성공원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어떤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전체적인 면적을 조금 1000평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다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7만 명 정도로 수요를 측정을 했는데 면적을 좀 좁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수요 추정 한 6만 1000여 명 정도의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요는 구경 모형으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료 중심의 굉장히 보수적인 관광객 수다, 관람객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저희가 여기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최대 조금 폭넓게 하면 14만에서 18만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유료 입장객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설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농협을 주신 부분들은 따로 진행이 됐고 저희가 또 따로 설문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전체 300명 써본 가운데서 응답자들의 의견들을 좀 중심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밑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적시한 분들도 있었고요.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중요성을 제시한 부분들은 앞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미술품 기획이라든지 여행지 여가시간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관이 왜 필요하고 미술관을 방문하는 분들은 대구 경북권과 경기 수도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미술관이 왜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한 기본기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밖에도 경주시 시립미술관 관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친환경 디자인 이 두 부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역사 맥락 전통의 디자인이라든지 미래 지향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통합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공공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외주로 다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건축 디자인에 대한 심의도 잘 향후에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민들은 대부분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화시설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과 같이 미술관을 같이 연계해서 지어졌을 때 시너지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미술관은 미술품 연구와 전시 관련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도서 환경을 검토했을 때 친환경 공간과 연계, 휴식 휴양 공간으로 연계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분석은 의원님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부상은 경주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그리고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가 가능한 부분, 지역 문화예술인이 혹은 신진 작가들의 어떠한 공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창조 공간, 일정 부분 창조 공간과 특화 전시, 그리고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술관 기능에서 연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능적인 특화하는 부분, 전시에서 불교 문화라든지 신라 미술이라든지 삼국시대 미술 이런 좀 어떤 특화된 미술을 또 따로 특화 전시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브랜드를 선정하는 관점에서
천년고도 신라미술관이라든지 신라경주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일단 브랜드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고유에 탁해진 단체, 청소년, 그런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경주시의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 미술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트와 미술관 갤러리의 기능, 그리고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자라는 미술 꿈나무들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과 그 지역의 미술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미술관이 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창업이 아니라 그 경주 예술학교의 어떤 맨 처음에 생겨났던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이끌어내고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배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정체성이라든지 그 독창성을 가진 신라미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어떤 예술 인프라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모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라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이와 관련된 소주제로 전시실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겟은 이제 시민과 관광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20대나 30, 40대, 60대 이후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10대의 어떤 그 단체 관람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그 관광객 부분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내부와 외부, 편의적 공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전시 기능은 그 특별 전시, 그리고 또 로비 기능과 수장고의 기능, 그리고 외부 기능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외부의 조각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과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마스터 플랜은 차별화된 내부 공간과 건축물의 상징성,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랜드만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 연구와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필수 시설, 그리고 선택 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지, 특히 이제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또는 이제 수장고, 연구실, 교육실 이런 부분들은 필수 공간입니다. 야외 시설로 디지털 센터라든지 공연장, 야외 전시장 이런 부분들이 공원 근처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공간 구성은 저희가 2,500제곱미터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766평 정도 되고요. 실제 필요한 공간 구성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따져본 면적이고요. 유사 시설과의 어떤 면적 검토도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수장고와 기계실, 작은 세미나실을 저희가 했고, 그리고 또 1층에 기획전시실과 전시실, 그리고 개방연수장고 이런 부분들, 2층에는 그 밖에 개방된 도서관이나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사무실, 자료실, 시험 공간, 그리고 또 야외 테라스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꾸미게 그 밖에 공간, 외부 공간에서의 언택트 아카이브 센터라든지 또 전시실과 연결할 수 있는 플레이파크라든지, 그리고 아까 창작 스튜디오로 말씀드린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출판, 인재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시 계획은 저희가 볼 때 신라미술의 경주 시립미술관이라는 타이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라미술을 홍보하고, 또 경주의 지금 현재 현대미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서 신라미술과 현대미술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인 전시 부분과 그리고 그 밖에 유형별 전시를 통해서 각각의 좀 달라진 그런 기획 전시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기획 전시는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장품 없는 전시라든지 미디어 아트 전문 전시라든지 레지던스와 미술관의 결합을 통해서 신진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가나자와 미술관처럼 실제로 외부의 어떤 미술의 어떤 툴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도의 기계 병커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요시 여기는 스팀 교육 프로그램,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과 아트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수학적인 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스팀 교육과 연결한 미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연령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나만의 미술관 꾸미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유아 청소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작 스튜디오나 레지던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2층에 아주 작게 조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잘 퍼나가면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타 지역의 예술인들이 우리 경주로 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술관의 어떤 좀 부족한 운영비를 메꾸기 위해서 회원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유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운영 계획에서 부분 기존 국립미술관이 차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경주시 역사 문화를 조금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좀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경주 시립미술관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작품 구입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모전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작품을 기증받는 것이 있고 미술은행 국립중앙미술은행을 활용을 해서 좀 미술품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 전시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미술 기증이나 소작품 구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미술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기증이나 소작품 구입위원회에서 일정한 미술품들을 선정을 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술관을 완공한 이후에 미술품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평가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술관을 완공한 이후에 미술은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혹은 미술품에 대한 어떤 수준을 완공한 이후에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요. 문화재단 입학이라든지 혹은 따로 경주시 미술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 미술관은 한 9명 정도의 인력이 좀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운영관리 계획을 생각했고 다양한 기획이라든지 도슨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9명의 인원은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어떠한 차별화를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계 방안 그리고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도약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좀 축소한 데에는 실제로 최근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했을 때에는 물론 당연히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사비를 예비비를 좀 잡고 그리고 또 전시 컨텐츠 구성비, 작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또 사업비는 규모라든지 예비비나 전시 컨텐츠 구성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 함성공원 동영상 저희가 드론 촬영을 했는데요. 당연히 짧으니까 한번 다 공간 가시는 분 보시겠지만 한 번 더 봐주시면 아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에 조성이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공간이고요. 저기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부분이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지 시장이 많이 있죠. 이 부지이고 이 주변 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는 거 알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는 거 아실 테니까 이렇게 부지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로운 의견 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